새해 인사를 박근혜 당선인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래서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하기가 좀 막연하긴 한데요. 네. 일단 뭐 14일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. 네.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거고, 또 이제 인선에 대한 것도 청문회를 해야 되겠죠. 근데 인선이 네. 지금 몇 명 안 했잖아요. 지금 이제 국가안보실장하고 네. 총리하고 이렇게 두세 명밖에 안 했어요. 그래서 네. 인선의 전체적인 윤곽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, 네. 되게 총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역시 뭐 다들 한 얘기라서 정말 중언부언하게 좀 뭐하긴 해요. 그러나 어떤 인재풀을 좀 이렇게 꼭 아는 사람, 쓴 사람은 쓴다 해서 뭐 좀 그런 인재풀에 좀 협소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네. 네. 총리 인선이야 뭐 이제 앞으로 청문회에서 이제 검증이 돼 나갈 거고요. 지금 향후도 굉장히 인선이 많이 남았잖아요. 특히 네. 국무위원 인선이 많이 남았어요. 청와대 인선도 그렇고요. 그래서 좀 인재풀을 좀 넓게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자신이 아는 사람을 쓰는 것이 인선의 기본이라 하더라도 네. 좀 인재풀을 넓히면은 아무래도 이 참신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많이 발굴해낼 수가 있는데, 그런 네.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이고,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재 나온 인선이 꼭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건 좀 농구가 약한 얘기긴 합니다만,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, 네. 또 하나 이 인선할 때 중요한 게 누구인가를 너무 따지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말하자면 보편주의에 좀 입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네. 기능적인 좀 전문성을 살리는 쪽에, 그리고 향후 인선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얘기인데,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그리고 자리에 대한 직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제한, 규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네. 경호실장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데요. 육참 총장 출신이 경호실장 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에요. 그리고 너무 네. 등치가 커 보입니다. 지금 경호실 자체가 장관으로 격상돼서 그 등치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, 네. 과거 육군참모총장을 얼마 전까지만 했던 사람을 썼다라는 것이 굉장히 버거워 보여요, 좀 솔직히. 이게 현재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육사 1기 후배밖에 안 되는데, 네. 전 육군 50만, 60만을 지휘했던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들어갔다는 게, 바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어떤 역할에 대한 제한성, 규정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. 안보에 관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. 왜냐하면은 같은 경호실장이 장관급이라 하더라도 소장이나 중장 출신이 되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어요? 그게 어느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하니까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박근혜 당선이 상당히 그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교수님께서 1차 인선에 대한 평가를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. 잘 해주셨는데, 네. 새해 인사에서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 어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박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? 그렇죠. 대통령 당선인은 네.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할 수가 있죠. 여러 가지 방식으로. 예. 앞서 뉴스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국정과제를 정리를 하면 100개 정도 나온다 그러죠. 네. 아주 구체적인 국정과제 비전이 나오겠죠.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? 사람입니다. 인사거든요.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, 네. 더더욱이 새 정부 첫 조각이지 않습니까? 첫 청와대지 않습니까? 굉장히 중요한 바가 크죠. 네. 이거는 역대 어느 나라 다 똑같은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,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보면은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 원장이었어요. 어떤 인물일까?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. 네. 법률가고 법조인 출신이고 30년 검사 경력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네. 무난해 보입니다. 무난한 것을 포인트를 뒀다라고 말하면 맞는 인물이죠.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 기대치에서 좀 소통도 하고 전체 국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역량을 갖고 있는 좀 힘 있는 총리다라고 네. 말하면 아닌 거죠, 이거는. 그래서 대통령 당선의 의중은 여기는 총리는 네. 힘을 실어줘서 전체 내각을 통합할 수 있는 총리를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네. 메시지를 준 것이고, 국가안보실장에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이번에 발탁을 했습니다. 국가안보실이라고 하면은 네. 이번에 새로 신설됐고 외교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통일까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여기에 국방장관 출신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상당 부분 박근혜 당선인의 초기 대북 또는 대외 안보 정책은 강경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네. 여기서 아니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기조로 네. 보인다. 과연 국방장관 출신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유연한 전략적인 어떤 검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자인가? 네. 조율이 가능한가?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. 네. 이런 점에서 당선인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. 그 다음에 앞서 경호실장 박흥일 전 육군 참모총장을 교수님 말씀하셨는 제가 보더라도 예. 50만 육군을 대표해서 예, 예. 대한민국을 지켰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? 그냥 네. 별 4개가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거든요. 네. 참모총장 출신이 그 이후에
대한민국을 지켜서 50만 육군을 대표로 해서 나라를 지켰던 인물이 막판에 대통령이 한 사람 지키려고 경호실 실장이 된다? 이것이 아주 괜찮습니다. 라고 말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.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. 그러나 뭐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육군 참모총장의 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굳이 미국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격에 장관급으로 높아졌는 데다가 육참총장을 선택해서 대통령 당신 한 사람을 그 장관급으로 헌신한 것이 아주 잘했습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. 다만 당선인이 그만큼 경호 문제만큼은 정말로 신경 쓰고 있구나. 아주 신경 쓰고 있구나. 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네.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자,